이번 시간에는 8.10절 부품 및 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8.10.1절 부품의 고정. 불필요한 움직임이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애미기기의 부품은 그러한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해 확실히 고정해야 한다. 적합성은 애미기기 및 위험관리 파일의 검사에 의해 확인한다. 불필요한 움직임은 이제 제품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제품 상황에 맞게 위험관리를 하는 게 맞겠습니다. 전자부품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사진을 하나 좀 보여드리면은 전자회로에서 이건 이제 SMPS인데요. 이런 부품들이 흔들리지 않게 움직이지 않게 이제 이렇게 고정을 해 놓은 건데 이건 좀 너무 과했다고 생각이 드네요. 다른 위험이 없다면 상관은 없는데 글쎄 이게 제한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똑같이 뭐 1000개를 양산하면 다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작업성이 좀 많이 안 좋아 보이네요.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콘덴서 3개 묶어놨고요. 요거 2개 이제 이렇게 실리콘 글루건으로 이렇게 해놨네요. 여기 바리스타하고 이렇게 이 정도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정기적인 회로에도 이제 불필요한 움직임을 막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기구적으로도 이제 부품 고정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럼 보면은 상지 하지 운동하는 이제 재활 운동기인데요. 여기 이제 상지하고 하지 겸용 제품이네요. 이제 안에 모터가 들어가 있고요. 환자가 팔이나 발을 올려놓고 제어를 하면 돌려줍니다. 이게 힘을 이제 좀 발에 재활을 위해서, 손에 재활을 위해서 이렇게 해줍니다. 반대로 이제 환자가 돌릴 수도 있어요. 얘가 브레이크가 돼서 운동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한두 번 쓰고 마는 게 아니라 이제 재활을 위해서 몇 년 동안 이렇게 쓰거든요. 이런 거를. 그러면 요 페달이 좀 닳거나 아니면 이제 요 고정했던 볼트가 빠집니다. 흔들리거나. 이제 이게 고객 불만으로 접수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록타이트를 칠해서 빠지지 않도록, 아니면은 이제 MPT 나사라 그러나요? 한번 들어가면은 안 빠지는 구조의 나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단점은 이제 한번 박아놓으면 못 빼죠.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록타이트나 이런 걸로 이제 좀 빠지지 않게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구적인 부품도 이제 이렇게 탈착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이 요구사항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품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위험관리를 해서 저런 부분들을 위험을 통제하면 되겠습니다. 8.10.2절 배선의 고정. 애미기기의 조선 및 커넥터는 우연하게 분리되어 위의 상황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확실히 고정하거나 절연해야 한다. 내부 배선은 이제 하네스 와이어링이라고도 하죠. 이제 커넥터로 이제 이렇게 컴포넌트들 연결을 하는데 이제 손이 가는 부분들이 많죠. 이거 작업할 때. 그래서 이제 잘못해서 빠지거나 해서 주변과 쇼트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립이 잘못돼 커넥터가 이제 바뀌는 경우도 있고 하네스 와이어링 핀 번호가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찾아내기 되게 힘들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배선을 깔끔하게 해놓지 않으면, 그리고 또 이제 어느 단자에서 어느 단자로 간 건지 확실하게 식별을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고장 진단을 한다든지 이제 내부 검사를 한다든지 할 때 되게 난처한 상황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선은 잘 고정을 해서 이제 식별이 잘 되고 탈착되지 않고 어떤 기능을 하는 배선인지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도선 및 커넥터가 연결부에서 떨어져 그 지지부 지점으로 움직였을 때 부품에 접촉하여 13.1에 기술된 위해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들이 적절히 고정되어 있다고 간주할 수 없다. 13.1절에 기술된 위해 상황이라면
이제 단일 고장에 의해서 뭐 이제 불이 나거나 연기가 나거나 녹거나 감전의 위험이 있거나 절연이 MOP가 파괴가 되는 거죠. 그런 현상들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커넥터가 빠져서 또는 이제 뭐 도선이 탈착이 돼서 다른 부품에 닿거나 이제 그러면은 이제 뭐 쇼트가 되겠죠. 단락이 되면은 이제 충분히 이제 그런 위해 상황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적절히 고정되어 있는 걸로 볼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럼 이제 그런 내부 배선들을 잘 고정을 해야 되겠죠, 결국은. 뭐 앞서 말했지만은 식별 잘하고, 그다음에 이제 단자나 이런 거 처리 잘하고 이래야 되겠죠. 내부 배선 한번 보면은 수많은 이제 와이어링하고 커넥터로 구성이 되죠. 뭐 이거 하나 볼까요? 그렇죠? 와이어링이 많죠. 수술실에 보면은 장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부에 들어가 보면 배선들이 되게 복잡해요. 지금 뭐 시스템 상태에서도 복잡해 보이는데 내부는 더 그러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식별을 하고 정확하게 연결을 하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내부 배선은 적절하게 고정을 잘 해야 됩니다. 내부 배선이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 안 된 상태로 막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좀 정리를 잘 해서 이렇게 이제 정리 잘 된 편인데 그쵸. 이렇게 좀 정리를 잘 해서 이제 이거 케이블 타이로 컬러 타이로 이제 이렇게 묶어 놓긴 했는데 이게 이제 강전 같은 경우는 PVC 내부 배선이 접촉 압력을 받으면 좋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후프를 써서 그 관을 통과하게끔 하는 방법이 좋긴 합니다. 이렇게 접촉 압력을 받는 방식보다는. 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런 PVC 그 절연선들이 2MOPP도 만족할 만한 그런 두께로 보통 이제 이렇게 압출이 되기 때문에 뭐 이제 안전상에 큰 문제는 없긴 할 겁니다.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케이블 덕트 같은 거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컨듀잇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내부 배선을 다 이제 막아 놓거든요. 절연하는 차원에서. 그 절연하는 방법은 뭐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케이블들을 적절하게 고정을 잘 해놔야 된다는 거. 커넥터들이 빠진 상태에서 흔들어 봤을 때, 돌려봤을 때, 이제 끝까지 이렇게 당겨서 또 돌려봤을 때 위험한 상황이 만들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의 기계적 잠금 수단에서의 이탈은 단일 고정 상태로 간주한다. 기계적 잠금이면은 이제 뭐 그런 거를 말하겠죠. 이제 이런 커넥터들 보면은 보통 눌러서 탈부착을 하잖아요. 이제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저 이제 이렇게 눌러서 탈부착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제 필요하면은 우리 이제 그 어플라이언스 커플러, 그러니까 커넥터하고 인넷도 이렇게 눌러서 뺄 수 있게끔, 당겨서 뺄 수 있게끔 만들 수도 있어요. 이런 구조도 있고, 예, 커넥터는 종류가 워낙 많아서 굉장히 다양한 이제 그런 종류의 커넥터들이 있죠. 대부분은 원터치 형태죠. 눌러서 하든지 당겨서 하든지 탈부착을 이제 원터치로 하는 경우들이 많다. 이제 그거를 이제 단일 고장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렇게 단일 고장으로 빠졌을 때, 예를 들어서 이게 하나 빠졌다고 보면, 이게 이제 기판 쪽이고, 이쪽이 이제 그 충전부가 와서 연결이 되죠. 요 고정되는 부분이 이제 빠지는 거를 단일 고장으로 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단일 고장으로 탁 빠지면 요게 여기저기 돌아다닐 거란 말이야, 내부에서. 그래서 이제 13.1절에서 말하는 어브노멀 컨디션을 만들면 안 돼요. 얘가. 이제 얘같이 절연이 잘 돼 있으면 그럴 일은 없겠죠. 특별히 이제 뭐 미케니컬 무빙 파트가 있는 게 아니라면 뭐 안전하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문제가 없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연선이 압착 도구에 의해 고정되고 접촉 불량으로 인해 13.1절에 기술된 위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납땜하지 않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커넥팅, 이제 연결 부위에는 납땜을 하면 냉땜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제 고장 진단이 어려운 경우들도 많고, 그래서 납땜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커넥터 부분에는. 특히 이제 연선이 압착 도구에 의해 고정되어 접촉 불량이 예상되는 경우 이제 납땜을 사용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부 배선에 대해서 좀 그 배선의 종류에 대해서 60228에 이제 잘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60228 오래된 규격인 것 같긴 하네요. 2004년도 지금 2004년 버전으로 지금 돼 있네요. 그러니까 플러그, 코드, 케이블 이런 그 기반을 이루는 규격들은 개정이 자꾸 되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기반을 형성하는 그 규격들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자주 바뀐다는 얘기는 굉장히 기반 시설이 불안정해진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게 자주 바뀌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급 단심 및 다심 케이블용 단선 노체, 공칭 단면적, 그 다음에 동선, 도금 동선, 그 다음에 알루미늄선. 그러니까 동선은 이제 뭐 도금하지 않은 합금 동선이죠. 그래서 동선이 있고, 뭐 니켈 도금을 하던 이런 도금한 동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단면적이 0.5mm 부터 이제 있는데요. 저항이 동선은 36오음이에요. 킬로미터당. 그 도금한 동선은 36.75옴. 알루미늄은 없어요.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10스퀘어 전까지는 이제 그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심이나 다심 케이블용 단선 도체로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너무 얇으면 알루미늄 같은 경우 저항이 너무 높게 나와서, 저항이 높다는 얘기는 이제 평상시에 열이 많이 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얇으면 사용하지 마라, 그런 의미가 되고요. 동선하고 도금 동선은 용처가 조금 다른데요. 동선은 이제 전원을 전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도금 동선은 주파수가 높은 통신선 같은 데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퍼 굴이라는 게 이제 산화 피막이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공기나 습한 공기 중에서는. 주파수가 높으면 이제 표피 효과, 주파수가 높으면 전류가 단면적으로 봤을 때 표피 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 현상 때문에 피막이 생기면 전류가 통신이 잘 안 됩니다. 그냥 나동선을 쓰게 되면. 여기다 도금을 해서 그런 이제 산화 표면이 되지 않도록 이제 도금을, 니켈이나 이런 걸로 도금을 하면 통신 에러나 이런 것들이 현격하게 줄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금한 동선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력용이 아니다 보니까 얘는 어느 정도 공칭 단면적이 넘어서면 이건 안 씁니다. 이렇게. 오히려 이제 이런 동선이 이제 많이 쓰이겠죠. 또 이제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이렇게 굵은 쪽에서 사용을 합니다. 나동선이 이렇게 굵어지면은 엄청나게 무거워지거든요. 그래서 포설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알루미늄은 가볍고 뭐 신장률도 좋고 이제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설치가 됩니다. 특히 이제 철탑 같은데 전압도 높지만 전류량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겨울철에 약간 열이 나야 눈이 쌓이지도 않고 녹겠죠. 열이 살짝 낮으면. 전력 전송에는 또 이제 이쪽이 알루미늄 쪽이 또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상황마다 좀 적절하게 사용하는 게 맞겠죠. 뭐 다른 테이블도 마찬가지입니다. 2등급도 마찬가지고, 뭐 이제 1등급의 그 기본 개념을 좀 확장해서 적용한 겁니다. 이게. 요건 연선 얘기고요. 여기 이제 단선
한 가닥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제 연선 같은 경우는 단심을 여러 개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이제 단심 수가 이제 몇 가닥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저항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제 위에서 단선에서 봤던 그 개념이에요. 이 부분은. 그리고 이제 이쪽은 그 단선의 수, 여기 이제 소선수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연선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닥을 쓰는 건데, 여기 보면은 이제 유연도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선도체가 아니라 유연도체예요. 이런 것들은 같은 공칭 당면적이어도 소선 지름이 이제 굉장히 가늘하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유연 동도체는 이제 5등급하고 6등급으로 나눕니다. 이제 근데 이제 3등급, 4등급은 없고 이제 2등급으로 바로 넘어가서 이제 우리 그 스트랜디드 와이어링이 있어요. 연선. 그리고 1등급은 이제 단선으로 되어 있는 도체입니다. 기본 이제 뭐 피지컬 프로퍼티, 그러니까 물성에 대한 내용은 뭐 연선이든 단선이든 동선이든 개념상으로는 동일합니다. 플렉서블 카퍼 컨덕터, 그러니까 이제 유연 동도체의 경우에는 5등급하고 6등급으로 나눠지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그 이제 전원 코드가 5등급이나 6등급을 사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5등급 정도 사용을 합니다. 5등급하고 6등급의 차이가 뭐냐? 그러니까 소선 여러 가닥으로 되어 있는데 그 한 가닥의 직경이 지름이 5등급보다 6등급이 더 가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0.75 스퀘어 그 파워 코드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0.1 그 밀리미터예요. 소선의 지름이. 그런데 좀 더 플렉서블한, 좀 더 유연한 케이블은 0.16으로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름이 낮으면, 작으면 어떤 장점이 있냐? 그 단면적으로 봤을 때, 뭐 아무리 이제 60Hz이긴 해도 이제 단면적이 넓어지면 전류량이 통전할 수 있는 양이 좀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같은 0.75 스퀘어를 써도 5등급 케이블보다는 6등급 케이블이 열이 좀 덜 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더 플렉서빌리티, 그러니까 가요성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날씨가 추우면 케이블이 좀 딱딱해지거든요. 이제 그 상황에서도 6등급은 그나마 좀 가요성, 그러니까 플렉서빌리티가 조금 이제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6등급은 좀 공정상으로 또 어렵기 때문에 단가가 좀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그 6등급은 뭐 의료기기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게 꼭 뭐 파워 코드로만 사용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내부 배선으로도 많이 사용이 돼요. 파워선은 이 동선 쪽을 이제 쓰겠죠, 당연히. 아무래도 좀 저렴할 테니까. 내부 통신선은 이제 이거 나동선을 산화피막이나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이런 걸 잘 못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니켈 도금선을 쓰게 되는데 겉에 이제 절연 재질은 동일하겠죠. 뭐 동선이든 도금 동선이든. 그래서 내부 배선은 도금 동선으로 이제 해서 케이블을 만드는 거고, 외부 케이블 60Hz 전원선은 이제 요 나동선을 이용을 해서 절연선을 만드는 거겠죠. 5등급 또는 6등급. 그래서 적절히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8.10.3절 ME 기기의 다른 부분 간의 접속. ME 기기의 다른 부분의 상호 접속에 사용하는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탈착 가능한 유연성 코드는 접속 수단 중 하나가 이탈하여 접속이 느슨해지거나 파괴되는 경우 금속 접촉 가능 부분의 8.4절에 대한 적합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접속 수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적합성은 검사와 측정 이 필요하면 5921절에 따라 표준 테스트 핑거로 시험해서 확인한다. 아까 이제 잠깐 사진을 보여드렸었는데요. 이게 이제 기판에 있는 커넥터 부분이고, 이게 전원이 실려서 오는 충전부라고 봤을 때, 이 커넥터가 빠졌을 때, 여기서 이제 여기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충전부가 이제 노출이 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외환 뭐 개구부나 이런 데를 통해서 테스트 핑거로 찔러봤더니 이 커넥터 부분에 충전부가 단다. 그럼 부적합이겠죠. 그죠? 그래서 커넥터 하나를 고르더라도 이제 싱글 폴트가 됐을 때, 다시 말해서 커넥터가 탈착이 됐을 때, 그러니까 외환 개구부를 통해서 이러한 충전부들이 테스트 핑거에 닿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8.10.4절 코드 접속 수지형 부분 및 코드 접속 발 조작형 제어기 풋스위치 핸들드 그 내용입니다. 8.10.4.1절 가동전압의 제한 에미기기 코드 접속 수지형과 발 조작형 제어기 및 그것과 관련된 접속 코드는 두 개의 보호 수단으로 전원부에서 전원한 회로에서 42.4V PKC 또는 60V DC를 초과하지 않는 전압으로 가동하는 도선 및 부품만을 포함해야 한다. 이제 이게 의료기기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이제 수지형이면은 상용 전원을 그대로 가져와서 쓰면 조작 전원으로 쓰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풋스위치도. 그러니까 뭐 SMPS에서 2차 측 전원을 쓴다든지 복권 트랜스포머 2차 측 전원을 가져다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전압 제한도 AC는 42.4V 피크, DC는 60V. 이걸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 DC는 이제 60V DC 제한 값은 이제 리플이 10% 이상 되면 그냥 AC 42.4V 피크 제한 값을 적용해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적합성은 전압을 측정해서 확인하면 될 거고요. 8.10.4.2절 접속 코드 도선 사이의 단락 또는 도선의 이탈로 인해 13.1절에 기술된 위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에미기기의 수정 또는 발 조작형 제어기의 유연성 코드 접속 및 코드 8.11.3절의 전원 코드 요구사항에 적합해야 한다. 한 개 이상의 접속이 고장 또는 단선으로 인해 13.1절에 기술된 위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이 요구사항을 다른 수지형 부분에도 적용한다. 이제 위에서 수지형이나 발 조작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상용 전원을 직접 가져다 쓰질 못하죠. 안 되고요. 2MOPP, 2MOOP로 이제 절연된 1, 2차 측이 절연된 SMPS나 이제 트랜스포머를 사용을 해서 2차 측 전원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측 도선이 이제 뭐 단락이 발생을 해서 13.1절에서 기술한 위해 상황, 그러니까 뭐 녹거나 타거나 연기가 나거나 절연이 파괴되는 현상이 나타나면 안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뭐 그런 수지형이나 그 발 조작형 제어기의 유연성 코드가 이렇게 뭐 쇼트가 발생하는 구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전원 코드의 요구사항을 적용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단길이거나 여러 번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그 현상에 대해서 견딜 수 있도록 단락이 쇼트가 되지 않도록 이제 그런 구조를 해야 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파워 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시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코드 엔커리지 풀 테스트라는 걸 하는데요. IEC 60841 is the international standard for plugs and sockets. Section 23 includes provisions for a strain relief test. The plug is subjected to 100 pulls of 60 newtons on the cord every 1 second. This test is followed by the torque test. 코드 엔커리지 릴리프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파워 코드의 어떤 그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된다. 비록 이제 뭐 이런 저전압으로 구동되는 수지형 또는 발조작형 제어기의 유연성 코드일지라도 단락되거나 했을 때
13.1절의 위해 상황이 발생한다면 저런 시험을 해야 돼요. 해서 단락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적합성은 시험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8점 10.5절 배선의 기계적 보호 A. 절연의 손상으로 인해 13.1절에 기술된 위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내부 전선 및 배선은 가동부와의 접촉 또는 예리한 모서리 및 테두리와의 마찰에 대해 적절히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내부 배선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내부 전선으로도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배선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전선은 이제 사람이 손에 닿는다라고 보고 만든 전선이기 때문에 두 번 보호가 돼 있어요. 근데 내부 배선은 외암이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두 번 보호되어 있지 않고 보통 한 번만 보호가 되어 있습니다. 예, 절연 피복이 두 개가 아니에요. 한 개 보호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히 내부 배선 같은 경우는 뭐 문이나 도어나 아니면 이제 개구부 뭐 하여튼 움직이는 부분에 장착을 해놓은 케이블 같은 경우는 또는 뭐 진동이 있는 부분의 케이블 이럴 경우에는 이제 어떤 제품 내부에 이제 모서리 같은 데 노출이 돼 있으면은 절연체가 까지거나 특히 고정이 안 돼 있으면은 자꾸 닿겠죠. 이제 제자리에 이제 고정이 안 돼 있고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제 닳고 해서 절연이 그 MOP가 무너지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뭐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얘기하는 거고요. B. 배선, 코드 형태 또는 부품이 조립 또는 접근 덮개의 개폐 동안의 손상으로 인해 13.1절에 기술된 위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ME 기기는 이러한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내부 배선을 하면 뭐 대부분은 픽스드, 고정 형태로 이제 배선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이제 움직이는 부분들이에요. 3축 모터 같은 경우는 케이블을 달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그런 케이블 이송 장치들이 이제 뭐 물론 이제 잘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런 케이블 이송 장치 같은데 장착된 내부 배선은 움직이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또 도어 문에다가 배선하는 경우도 있어요. 덮개에다가. 이제 그런 경우에도 케이블 내부 배선 손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되고, 피치 못한 상황으로 그게 뭐 이렇게 구동부에다가 내부 배선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기 적합성을 이제 시험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수동 시험을 통해서. 그럼 몇 번 반복 시험을 하느냐? 그거는 좀 위험관리 차원에서 해봐야 되겠죠? 계산을. 뭐 하루에 몇 번 쓰는지, 그래서 1년에 몇 번 쓰는지, 전주기 수명이 몇 년인지, 뭐 그런 거 감안해서 수동 시험 판정 기준을 정해야 되겠죠? 시험 방법하고. 8점 10.6절 절연 도선을 위한 가이드 롤러. ME 기기의 절연 전선 가이드 롤러는 정상 사용 시 구부러지는 절연 도선이 그 해당 리드선 외부 지름이 5배 미만의 반지름으로 구부러지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여기 위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3축 모터 같은 경우, 이제 위치 제어하는 경우죠. 그럴 경우에는 절연 전선 가이드 롤러를 씁니다. 그래서 전선이 너무 이제 팍팍 꺾이지 않게 부드럽게 이제 왔다 갔다 하게 해주는 건데, 이 전선 가이드 롤러도 뭐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고 그래요. 큰 거는 당연히 전선이 굵은 거에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가는 전선은 가는 가이드 롤러를 써도 될 거예요. 이제 그 기준을 여기서 정해준 건데, 리드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절연 전선이 쫓아다니잖아요. 그 구동부를. 그러니까 그 절연 전선에 외경이 있을 거예요. 외경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6mm다. 그러면 5배, 30mm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름으로 말하면 60mm, 6cm가 되겠고요. 반지름으로 말하면 3cm가 되겠죠? 그래서 직경 6cm, 60mm 이하로 이제 꺾이지 않게 가이드롤러 직경이 그렇게 설계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8점 10.7절 내부 배선의 절연.
A. ME 기기의 내부 배선에 절연 슬리브가 필요한 경우 그것을 적절히 고정해야 한다. 절연 슬리브가 고정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이제 이거 확실히 고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압착 단자를 만들면서 절연 슬리브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는 절연 슬리브로 쓰였다기보다는 와이어링도 이제 이렇게 아이디를 해놔야 되거든요. 결선도나 회로도 하고 일치하도록 이렇게 아이디를 해놔야 됩니다. 절연 슬리브를 겸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따로 이제 절연 슬리브하고는 따로 이렇게 이제 식별 인자를 줄 수도 있습니다. 절연 슬리브는 이제 흔들거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절연 부분을 보통 탈피하고 단자 작업을 하니까 아무래도 노출이 되겠죠. 그런 쪽에다가 슬리브를 적절하게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열수축 튜브 같은 걸 껴서 이제 이렇게 열 처리를 하면은 이제 뭐 도망가거나 그러진 않죠. 그래서 그렇게 보통 많이 합니다. 이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파괴 또는 절단에 의해서만 제거할 수 있는 슬리브 또는 양끝에 고정되어 있는 슬리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뭐 막 두서없이 말씀드리긴 했지만 뭐 이런 취지의 얘기였죠. B. ME 기기의 내부에서 유연성 코드의 피복은 그 전격 특성을 초과하는 기계적 또는 열적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에는 보호수단으로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 배선은 이제 뭐 사람이 닿는 걸 상정하고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두 번 피복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단일 피복으로 되어 있고, 유연성 코드는 이제 두 겹으로 되어 있죠. 사람이 닿는다고 보통 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지금 뭐 밖에서 쓰는 유연성 코드가 아니고 내부에서 기기 내부 배선을 유연성 코드로 한 경우에요. 유연성 코드를 내부에다 쓴 경우에는 뭐 당연히 전격을 초과한 기계적 열적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냥 모듈 파트에다가 이제 케이블 쓸 때는 전격 이상의 유연성 코드를 써라.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C. 정상 사용 시 70도를 초과하는 ME 기기의 절연 도선은 열화에 의한 절연 손상의 가능성이 높아 이 표준의 적합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내열성 재료의 절연을 가져야 한다. 70도 초과하는 부위에다가 배선을 하게 되면은 일반 PVC 배선을 하시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그럼 뭐 이제 어떤 배선을 해야 되냐? 고무 절연선 배선을 하든지 테프론 배선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발열 제품 내부 배선 그 내열 선이 있어요. 뭐 그걸 쓰든지 하셔야 돼요. 실리콘은 그 절연이 돼 있죠. 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히터에는 이렇게 이제 내열 히터용 절연선을 쓰게 됩니다. 이렇게 실리콘 이제 선이 되겠죠. 뭐 이런 이제 테프론 선을 쓰거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것도 지금 테프론 선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시리즈드 히터 같은데 배선할 때 아까 그런 이제 이런 내열 선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일반 PVC 선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적합성은 뭐 당연히 온도 시험을 해보면 되고, 히터가 들어가면 PVC 선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온도는 11.1절에서 이제 측정을 하니까 거기서 판단하면 되겠죠. 8.11절 전원부 부품 및 배치. 8.11.1절 공급 전원에서의 분리. A. ME 기기는 회로를 전원의 모든 극에서 정기적으로 동시에 분리하는 수단을 갖춰야 한다. 절연 다이어그램 한번 다시 보시면은 이게 라이브고 뉴트럴이죠. 그러면 이제 그 퓨즈가 이제 이렇게 양단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규격에서 말하는 게 전원의 모든 극에서 정기적으로 동시에 분리하는 수단을 갖춰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이게 동시에 끊어지진 않죠. 퓨즈가. 이제 이게 60열 쓰면은 요 정연파가 이제 60번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퓨즈가 융단되는 속도가 이제 매우 빠르기 때문에 그 60개의 파형 중에 첫 번째 이제 파형 들어올 때 보통 융단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파형이 상승할 때 올라갈 때 이제 그
이게 융단이 되는데, 이제 얘가 융단 특성이 뭐 거의 같은 전격의 퓨즈이기도 하고 같은 노드에서 이제 뭐 생산된 퓨즈인데도 불구하고 융단 특성이 이제 굉장히 짧은 시간 트리거링을 해서 잡아보면 다릅니다. 쌍둥이인데도 같은 롯데에서 나온 애들인데도 불구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게 먼저 끊어지죠. 그래서 이제 걔가 요 위에 게 끊어질 때까지 얘가 버티면은 살아남는 거고, 물론 이제 데미지는 먹겠지만, 또 이제 얘는 버텼는데 얘가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얘도 끊어지고, 얘도 끊어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다 끊어질 수도 있고, 가능성은 뭐 다 있습니다. 이제 일반 정보 사무기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요 라이브에만 퓨즈가 들어가 있어요. 뉴트럴에는 퓨즈가 안 들어가 있고, 라이브가 이렇게 걸려있는 경우에 쇼트가 나면은 당연히 뭐 보호가 되겠죠. 근데 이게 뒤집어서 플러그를 꽂으면 위쪽이 뉴트럴이 되고 아래쪽이 라이브가 되는 거고요. 이제 라이브 뉴트럴이 바뀌면 이제 뉴트럴이 이제 위쪽으로 가겠죠. 뉴트럴에 퓨즈가 있게 되고 라이브에는 이제 퓨즈가 없게 되죠. 그러면 이제 뭐 뉴트럴이야 쇼트가 돼도 전류가 안 흐르니까 얘는 퓨즈가 있으나 마나한 거고, 라이브 쪽은 퓨즈가 없기 때문에 쇼트가 나면 뭐 화재가 나겠죠. 불이 나겠죠. 터지거나. 그러니까 이제 13.1절에서 말하는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플러그를 뒤집어서 꼽을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하면 라이브에만 퓨즈를 넣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다산 공급 전원에 접속하는 영구 설치형 애미기기에는 정상 상태에서 중성도선의 전압이 842C에서 규정한 전압값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는 장소의 설치 조건에서는 그 중성도선을 차단하지 않는 장치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 다산 공급 전원 접속하는 영구 설치형 애미기기는 이제 뭐 삼상기기라는 얘기죠. 뭐 MRI 같은 경우는 삼상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삼상 전원을 가져와서 쓸 텐데 차단기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차단기를 뉴트럴을 그러면은 같이 차단할 거냐 말 거냐는 문제 때문에 이걸 쓴 거예요. 그럼 정상 상태에서 중성도선의 전압이, 그쵸, Y결성 같은 경우는 중성도선을 사용을 하죠. 그럼 이제 중성도선은 대지 접지하고 접지, 프로텍티브 어싱하고 이제 이론상 붙어 있기 때문에 전압이 안 뜨죠. 그죠? 뉴트럴하고 접지는. 그럴 경우에는 중성도선을 차단하지 않는 장치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제 그 L1, L2, L3만 차단을 하고 중성선은 차단하지 않는 뭐 그런 형태를 지금 설명한 거고요. 삼상 전원을 쓰게 되면은 뉴트럴을 잘 안 씁니다. 그냥 삼상을 쓰고 파워라인을 이제 쭉 당겨서 이제 그 메인 부하에다 연결을 하고, 제어 전원은 480이나 400V를 다운을 시켜요. 뭐 220이나 아니면 뭐 24V나 뭐 이렇게 다운을 시켜서 SMPS나 리니어 트랜스로 해서 뭐 12V, 24V, DC 뭐 24V 이렇게 전압을 낮춰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뉴트럴을 끊을 일이 없습니다. 안 써요, 아예 뉴트럴을. 이제 컨트롤 회로도 그렇게 만들어야 규격적으로 문제가 안 생겨요. 뉴트럴을 쓸 일이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사실은. 영구 설치형 애미기기에서 공급 전원으로부터 회로를 정기적으로 분리하기 위해 제공되는 수단은 다음의 경우라면 오프 위치로 고정될 수 있어야 한다. 재연결이 위의 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 그림으로 보면은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전원을 끊는 이제 그런 장치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오프 위치로 놓고 이제 이렇게 자물쇠로다 이제 여기를 잠글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 캐비넷 같은데 이제 이런 걸 설치를 하고요. 이런 경우도 이제 온오프를 하고, 여기 지금 이게 키로 잠그든지 뭘로 잠그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예, 뭐 종류가 많죠. 이제 이런 걸로도 잠글 수가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잠글 수도 있습니다. 차단기 일체형도 있고 핸들만 따로 장축에 연결해서 온오프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전원을 분리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잠금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나 이제 막 사용하지 않도록. 아무나 막 켜면은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 재연결이 유해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해야 됩니다. 메인터넌스 하려고 이제 막 저 뒤에 가서 작업하고 있는데 이거 재연결을 하면 되게 위험하죠. 그래서 이거를 오프하고 잠가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연결이 유해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을 경우 이렇게 한다. 서비스 인력을 포함한 임의의 조작자가 의도한 조작 위치에서 분리수단을 볼 수 없을 때, 방금 설명드린 그 상황이네요. 고정기구는 책임 조직에 의해 공급전원 스위치 내에 제공될 수 있다. 자물쇠로 이제 이렇게 잠거나 뭐 전용 키가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정비하는 사람이 가지고 들어가야죠. 그래서 아무나 재시동 못하게. 분리수단에 대한 요구사항이 부속 문서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정비할 때, 청소할 때 이제 어떻게 해라. 전원을 끄고 반드시 지정된 방법으로 잠궈야 되겠죠. 재연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잠그고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 요구사항을 설명서나 이런데 이제 서비스 매뉴얼이나 이런데 써놔야 되겠죠. 분리를 위한 수단은 애미기기에 통합하거나 또는 외부에 있는 경우 그 수단을 기술 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제품에 이제 그 핸들 형태로 아까 보여드렸던 핸들 형태로 해도 되고 요즘엔 이제 무선 기술이 발전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기능 안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검증이 안 돼서 유효성 확인이 안 돼서 밸리데이션이 안 된 거죠. 잘 쓰진 않아요 무선 기술은. 어쨌든 이제 외부에 있을 수도 있고 아까 그림에서처럼 의료기기에 통합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분리하고 이렇게 안전장치를 하고 이런 설명을 해야 되겠죠. 8.11.1 A에 적합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급전원 스위치는 4kV의 전원과도 전압에 대하여 61058에서 규정한 연명거리 및 공간거리에 적합해야 한다. 분리장치가 스위치죠. 이제 스위치인데 위험해서 잠가 놓는 건데 이제 스위치 규격에 보면은 이제 저렴거리 요구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61058에. 물론 이제 61058에 맞는 이제 이런 스위치를 쓰는 게 맞는데 용량이 큰 경우에는 61058에서 잘 다루질 않아요. 가정용이거든요. 61058이. 그래서 산업용 그 스위치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산업용은 이제 IC 60947-1을 사용을 해요. 그리고 이제 60947-3번, 60947-5-5번 이렇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렴거리도 물론 충분히 그러니까 이제 전원과도 전압이 4kV라는 얘기는 이제 저렴거리도 61058의 내용하고 같다고 봐야 됩니다. 이제 그 기초 규격들이 동일하기 때문에 같다고 봐야 됩니다. 61058-1 표 22에서 전원과도 전압에 따른 접점 분리에 대한 다른 값을 규정한다. 이것은 그 표에서 전격 임펄스 내전압으로 언급한다. 이제 같은 내용입니다. D 공급 전원 스위치는 전원 코드 또는 다른 외부의 유연성 리드선에 통합하지 않아야 한다. 전원 코드에 이제 스위치가 달려있는 경우가 흔치는 않죠. 스탠드 같은데 이제 많이 달려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용량이 작은 것들이고, 코드에다가 스위치를 달면 안 됩니다. 이제 이거는 안 돼요. 2번 8.11.1A에 적합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급전원 스위치의 조작기는 IC60447에 적합해야 한다. 전원 온오프 하는 그런 표시사항들이죠. 표시사항들을 잘 적용을 해야 됩니다. 60447이 한번 볼까요? 60447이 MMI, HMI라고도 하고요. 이제 푸시풀 버튼 같은 경우 상승 하강 돌리는 거 위로 아래로 조작하는 거 인터페이스를 하려면 이런 내용들을 잘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유저 프렌들리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같이 이제 이렇게
전원을 끊는데 스위치가 이제 발목 근처에 있다거나 아니면 팔을 쭉 뻗어서 조작해야 된다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약간 눈높이 정도? 아니면 뭐 가슴 정도? 뭐 이 정도 높이에 있어야 조작이 쉬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충분히 HMI, 유저 프렌들리한 그 인터페이스를 고려해서 만들어야 한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F. 공급 전원 스위치가 없는 비영구 설치형 애미기기의 경우 애미기기를 공급 전원에서 분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적절한 플러그는 8.11.1절 A의 요구사항에 적합하다고 간주되어야 한다. 기기 접속기 또는 전원 플러그가 부착된 유연성 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플러그 있죠? 코드. 전원 코드를 그냥 스위치로 볼 수도 있어요. 콘센트 탈부착이 어려우면 안 되고, 우리가 흔히 이제 병원에서 플러그 뺐다 꼈다 하는 정도? 그 정도는 이제 스위치로 간주가 돼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따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요즘에 스위치 없이 팔아서 이제 좀 안 되겠죠. 스위치는 이제 그냥 플러그로 뽑아서 스위치를 할 수도 있겠지만, 본체 스위치, 전원 스위치를 두는 게 좋겠죠. 네.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스위치 조작이 거의 없는 제품 같은 경우는 그냥 플러그를 뽑아서 해도 되긴 하겠죠. 그런 특별한 경우들도 물론 있을 거예요. 네, 이제 그렇게 한다 얘기예요. G번 퓨즈 또는 반도체 장치는 이 항에서 의미하는 분리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것들은 전원을 끊는 수단이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보호 수단이고 전원 온오프 수단으로 보지 않아요. H번 애미기기는 과전류 보호 장치를 가동하는 단락의 발생으로 인해 공급 전원에서 애미기기를 분리하는 장치를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차단기를 강제 구동시키는 거죠. 과전류 보호 장치를. 그러니까 차단기 뒷단을 쇼트시키면 차단기가 동작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차단기 내부에서 그런 쇼트회로를 만들어서 차단기를 이제 이렇게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차단기에 한번 쇼트 2차 측 시켜봐서 잘 동작하는지 이제 해보는 그런 장치들이 있었는데, 그런 단락을 이렇게 발생시켜서 전원을 분리하는 거는 포함시키면 안 돼요. 그거는 안 됩니다. 아마 좀 그렇게 하는 게 다 없어졌지 싶긴 한데, I번 항상 접근 가능한 외부 스위치 또는 플러그 장치에 의해 전원을 차단할 수 없는 42.4V 피크 AC 또는 60V DC를 초과하는 회로 전압을 가진 애미기기의 외장 내의 부분은 외장 개방 이후에 접촉할 수 없도록 추가 덮개로 보호해야 하거나 또는 공간적으로 분리 배치한 경우 접촉 가능한 부분에 허용 전압이 초과하고 있음을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충전해서 전원 공급을 하는 경우에 자동차 같은 경우가 대표적일 것 같긴 한데요. 충전을 하면은 이제 내부에 이제 그 고전압 회로도 있고 그렇잖아요. 되게 위험한 거죠, 사실은. 그거를 예를 들어 정비를 해야 돼서 그 개방을 하면은 안에 높은 전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접촉할 수 없도록 보호를 일단 해야 되고, 그 근처에 또는 위에다가 써놔야 되겠죠. 이거 되게 위험한 거니까. 그러니까 전원이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위험 전압이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 못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명확하게 써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본 규격에 D.1에 10번 참조해요. 그러니까 번개 마크 해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해놓는 거예요, 거기다가. 항상 접근 가능한 외부 스위치 또는 플러그 장치에 의해 그 전원을 차단할 수 없는 부분의 경우 적합성은 요구된 덮개 또는 경고 표지의 검사에 필요하면 그림 테스트 핑거 확인한다. 덮개가 제대로 덮였는지 테스트 핑거로 이렇게 찔러보면 되겠죠. 그리고 표시사항 잘 돼 있는지 봐야 되고요. 8.11.2절 다중 콘센트. 애미기기와 일치화된 다중 콘센트는 16.2D 두 번째 대시 및 16.9.2.1절의 요구사항에 적합해야 한다.
16.2D 두 번째 대시. 실제 사용 수명 동안 MEC 시스템의 조립 및 변경은 이 표준 요구사항에 대한 평가를 요구한다. 또 16.9.2.1의 요구사항을 적합해야 한다. 다중 콘센트. 다중 콘센트는 다음 사항에 적합해야 한다. 공구의 사용에 의해서만 접속이 가능해야 한다. 또는 6083에서 규정한 모든 종류의 전원 플러그에 접속할 수 없는 유형이어야 한다. 일반 상용 플러그 쓰면 안 되겠죠. 다중 콘센트. 분리 변압기를 통해 전원을 공급받아야 한다. 그쵸. 이제 그 전용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이제 따로 이제 그 변압기 써서 복권 트레스 써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제 공구 사용에 의해서만 또 이제 접속이 가능해야죠. 뭐 카바 같은 게 이제 그 꽂아놓고 나서 이제 보호 카바 같은 걸 해놓죠. 예, 그렇게 되면 그림 이제 뭐 여기 보면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중 콘센트 8.11.3절 전원 코드 8.11.3.1점 적용. ME기기의 전원 플러그에는 한계를 초과하는 전원 코드를 부착하지 않아야 한다. 그 내부 전원을 겸용할 수는 있어요. 충전해서 쓰면 되니까. 이제 전원 자체를 외부에서 두 개를 받는 거는 안 돼요. 하나만 받아서 만약에 내부 전원이 충전 회로가 필요하면 충전도 해야 되면 일단 받아서 그걸 분기해서 충전 회로도 만들고 또 메인 그 서플라이 전원으로도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각각 전원을 받으면 안 돼요. 그냥 하나로 일단 받아야 됩니다. 8.11.3.2절 유형 ME기기의 전원 코드는 일반용 고무 LP 코드 고무 코드죠. 그 다음에 PVC 코드 6027-1 53번 이렇게 돼야 됩니다. ME기기가 75도를 초과하는 외부 금속 부분을 갖고 정상 사용 시 그 부분에 PVC 전원 코드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코드를 ME기기에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이제 PVC는 이제 온도 특성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고무 코드로 이제 대체를 해야 됩니다. 8.11.3.3절 전원 코드 도선의 단면적 ME기기의 전원 코드 도선의 공칭 단면적은 표 CP에 나타난 값 이상이어야 한다. 전원 코드를 사용하고 63A를 초기화하는 전류에서 작동하는 ME기기의 경우 ME기기를 사용할 관할권에 적합한 전기 규정을 적용한다. 단상으로 63A를 이렇게 쓰면은 좀 위험하죠. 63A를 초과하는 전류죠. 전원 코드를 63A 이상 하려면 그 전원 계통에 이제 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케이블을 각 그 지역마다 적절한 그 케이블을 이제 산업용 규격이 되겠죠. 그러니까 빌딩 인스톨레이션 규격들이 각각 다 있거든요. 나라별로. 거기에 맞게 이제 그 케이블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63A 이하의 것들은 이 규정을 따르면 됩니다. 표를. 또 이것도 사실은 적은 전류가 아니죠. 보통 16A 이하로 사용을 하니까 1.5스퀘어를 넘어서 쓰는 경우는 그렇게 없다고 봐야 됩니다. 또 16A도 굉장히 센 거기 때문에 플러그를 꼽아서 쓰는 것은 대부분 이제 10A 이하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1스퀘어 이하를 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또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이제 075만 써도 되는 경우가 거의 반 이상일 겁니다. 이게 의료기기들이 거의 한 70-80% 정도는 6A 이하일 겁니다. 10A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거의 없죠. 있다 손 치더라도 그 차지하는 부분은 좀 미미합니다. 특히 이제 16까지 올라가고 그러는 건 잘 없어요. 8.11.3.4절 기기 접속기 60320에 적합한 기기 접속기는 8.11.3.5절 3.6절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한다. 코드 고정하는 거, 코드 보호체, 가드 같은 거. 그리고 압착을 해서 검사를 받기 때문에
시험을 하기 때문에 이제 320으로 인증이 나면 이제 아래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 없다 이렇게 본다 이거죠. 그래서 320-1 이제 이걸로 확인한다. 8.11.3.5절 코드 고정. A. 전원 코드의 도선은 뒤틀림을 포함한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도선의 저전 피복은 코드 고정에 의해 애미기기 또는 전원 커넥터의 입구 지점에서 마모가 생기지 않도록 보호한다. 이제 전원 코드가 콘센트에 연결하면 제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제품으로 들어갈 때 전원 코드를 이렇게 고정을 해줘야 돼요. 케이블 글랜드나 뭐 부싱이나 이런 걸로.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는 단자 작업을 해야 되고, 그 케이블 글랜드하고 단자 사이에 고정도 해줘서 다른 데로 이렇게 문제 생기지 않게 보호도 해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모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B. 전원 코드의 전체 저장 고장으로 인해 보호 접지하지 않은 전도성 접촉 가능 부분이 8.4에 규정한 제한값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원 코드의 코드 고정은 다음에 적합해야 한다. 절연 재료, 보호 수단에 의해 보호 접지하지 않은 전도성 접촉 가능 부분에서 절연한 금속 8, 11, 3, 6절에서 규정한 코드 보호체 일부를 구성하는 유연성 부싱이 아닌 코드 고정이 부착되어야 하고 하나의 보호 수단에 대한 요구사항에 적합한 절연 라이닝으로 보강한 금속. 그 절연 코드를 보통 외암에 메탈 외암에 이제 장착하게 되면은 보호 접지로 되어 있는 메탈 외암에 고정을 할 경우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고, 그 전원 코드 부싱을 이제 뭐 메탈 외암에다가 고정을 했는데 그 메탈 부분이 보호 접지가 안 된 경우에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게 안에서 전원이 이제 단자 작업을 하고 뭐 이렇게 할 텐데, 그게 이제 뭐 탈착이 되거나 그러면은 이제 그 메탈 파트에 닿을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되게 위험하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단자 작업 한 부분하고 케이블 글랜드 사이에 고정자를 하나 더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을 해서 그 전원 코드가 그 접지도 안 돼 있는데 거기 메탈에 들러붙지 않게, 되게 위험한 경우가 되겠죠. 그러한 처리를 비롯해서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러한 작업들을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전원 코드의 코드 고정은 코드 절연과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나사로 코드를 고정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전원 코드는 이제 고무나 뭐 PVC나 이런 걸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접촉 압력을 막 주면 고정한답시고 이제 뭐 나사로 막 직접 막 거기다가 이렇게 MOP를 파괴해가면서 고정하고 그러면 안 돼요. 가드를 대고 이제 고정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D. 전원 코드의 교체 시에 조작해야 하는 나사는 코드 고정 부분 이외의 부분 고정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보호 접지도 이제 다른 제품 고정하는 거하고 겸용으로 보호 접지하면 안 됐잖아요. 이것도 전원 코드 고정하는 것도 단일 고정을 해야 돼요. 부품 고정하면서 겸사겸사 코드도 고정하면 안 되고 같이 사용하면 안 되고, 전원 코드만 고정하는 전용 나사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2번 전원 코드의 도선은 코드 고정의 고장 시 위상 도선이 그 단자와 접속하고 있는 동안 보호 접지선이 힘을 받지 않도록 배치해야 한다. 전원 코드 단자 작업을 하면 보호 접지도 이제 같이 단자 작업을 하죠. 이제 전원 단자 작업을 하고 이제 보호 접지를 근처에다가 이제 같이 단자 작업을 하는데, 접지선이 이제 조금 다른 라이브 뉴트럴 선하고 이제 비슷하거나 짧으면 코드 앵커리지를 코드가 당겼을 때 라이브 뉴트럴이 늦게 빠지고 보호 접지가 먼저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럼 나중에 라이브가 빠져서 그 메탈 파트에 닿아버리면 이제 감전의 위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단자 작업을 할 때는 접지선을 더 길게 해야 돼요. 접지선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요게 라이브, 요게 뉴트럴이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거는 뭐 구조상 당겨질 일이 없을 것 같긴 하지만 뭐 외력에 의해서 코드가 당겨졌다고 봤을 때 접지선이 좀 길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라이브 뉴트럴이 먼저 탈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접지 부분에 닿아서 차단기가 떨어지겠죠. 근데 만약에 반대로 이제 라이브하고 뉴트럴이 더 길고 접지가 이제 이렇게 길게 안 돼 있고 짧게 돼 있다고 보면은 접지가 먼저 빠지잖아요. 잡아당겼을 때. 그죠? 그러면 접지가 없는 상태로 끝내는 이제 라이브가 빠져서 여기에 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접지 없는 상태로 닿기 때문에 감전이 된다는 거죠. 이런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죠. 이렇게 코드 스토퍼에서 안 당겨지게 해야 되기도 하지만, 그죠? 뭐 이게 당겨지더라도, 다시 말해서 여기서 이게 텐션이 생겨서 빠지더라도 라이브 뉴트럴이 먼저 빠지는 구조로, 다시 말해서 접지선이 좀 더 긴 거죠. 라이브 뉴트럴보다. 나중에 빠지게끔 하라는 얘기죠. 코드 고정은 전원 코드가 ME 기기 또는 전원 커넥터 안으로 밀려 들어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아까 뭐 스토퍼가 있었는데 뭐 스토퍼 또는 뭐 케이블 글랜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스토퍼가 코드를 이제 이렇게 잡아줘서 이제 움직이지 않게 해주고 있는데 그게 약간 헐거우면은 밀어도 들어가고 당겨도 나오는 그런 이제 부적합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적합성 확인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표에 보면은 표시판에 보면은 이제 ME 기기 질량에 따라서 뭐 1kg가 안 되면은 이제 30N으로 당겨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0.1Nm로 뒤틀어 보는 거예요. 회전시켜 보는 거죠. 자꾸. 그래서 이게 이제 코드의 저변 피복에 나타낸 걸 끌어당김을 25에 한다. 그러니까 25번 당겨보는 거예요. 30N으로. 그래서 이제 1초씩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1분 동안 토크, 이걸 막 이렇게 비틀어 보는 거죠. 자, 결과는 이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2mm 이상 밀리거나 당겨지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말단부가 1mm를 초과하여 이동하는 것은 부적합이다. 1mm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것을 부적합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 않고 있어야 됩니다. 뭐 당연히 연면거리, 공간거리 영향을 주면은 부적합이고요. 코드를 ME 기기 또는 전원 커넥터에 밀어 넣는다. 코드 또는 내부 부분이 손상될 정도로 ME 기기 또는 전원 커넥터에 코드를 밀어 넣을 수 있는 경우에 코드 고정은 부적합. 그쵸, 이제 이게 밀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밀려도 부적합입니다. 여기는 이제 미는 거는 해당이 없고 당기는 거만 1mm 해당이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미는 거는 그냥 밀리지 않으면 되는 거고 당기는 거는 1mm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드 보호체 고정 설치형 ME 기기 이외의 전원 코드는 저련 재료의 코드 보호체 수단 또는 ME 기기 내 적절한 형상의 삽입 수단에 의해 기기 또는 전원 커넥터의 인넷 개구에서 과도한 구부러짐에 대해 보호되어야 한다. 고정형 기기는 이제 코드를 만질 일이 없죠. 접근 가능 영역으로 되어 있지 않잖아요. 고정 설치를 하면. 그러니까 이제 일단 고정형 설치는 빼고 기타 이제 접근 가능한 제품들의 전원 코드 얘기죠. 그래서 전원을 연결을 할 때 너무 구부러지거나 이제 그러면 안 된다는 거고요. 적합성은 이제 60335-1 이제 가정용 기기들이 이제 이런 구부림 형상들을 많이 겪기 때문에 여기에 시험 방법을 가져와서 적합성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25.14에서 기술한 시험 또는 다음 시험에 의해 확인한다. 시험 중 하나의 통과하는 배치는 요구사항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제 코드 25.14가 플렉싱 테스트 애퍼레이터스가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무게추를 달아서 이걸 이제 돌려보는 거예요. 아마 유튜브에 이제 요 시험 내용이 아마 나올 텐데요. 한번 좀 볼까요?
지금 다림이 시험하는 거죠? 요 부분이 지금 플렉싱이 생기는 거잖아요. 플렉싱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스윕업을 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사이클 나오고, 예. 이제 단면을 보면 이제 이런 단면이 있는 거고요. 25.14절에 이제 요 플렉싱 테스트를 하던지 아니면 요 내용을 따르면 됩니다. 코드 보호체 또는 개구를 지닌 애미기기는 코드에 응력이 없는 상태에서 코드 보호체의 중심축이 각도 45도가 되도록 투사하여 놓는다. 이어서 10 곱하기 D의 제곱 g의 질량을 코드의 자유로운 끝단에 부착한다. 여기에는 D는 코드의 바깥지름 또는 평평한 코드인 경우 전원 코드의 최소 외형 치수를 밀리미터로 나타낸 치수이다. 블랙 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최소 외형 치수, 이제 플랫한 부분이죠. 짧은 쪽. 거기 이제 밀리미터로 해서 곱하면 되고, 제곱하면 되고, 라운딩 코드는 이제 그냥 그 밀리미터로 이제 D를 해서 제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하면 되는데, 질량을 부착한 직후에 코드의 곡률 반지름이 어느 부분에서라도 1.5D 미만이면 코드 보호체는 고장으로 간주한다. 직경이 이제 한 6mm다. 그러면 6530 여기는 9mm가 되겠네요. 그죠? 1.5배니까 9mm가 되겠죠? 곡률 반지름이 9mm 나오면, 그러니까 이제 직경으로 말하면은 18mm가 되겠죠. 18mm 이하로 확 꺾이는 구조면 이게 이제 무게를 달아봐서 보호한다고 이제 이렇게 해놓은 게 보호가 안 되고 이제 확 꺾이면 이게 이제 나중에 코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적합, 그런 경우에는 부적합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8.11.4절 전원단자 장치. 8.11.4.1절 전원단자 장치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 연구 설치형 애미기기 및 서비스 인력에 의해 교환 가능한 비착탈 전원 코드를 가진 애미기기에는 확실한 접속을 보증하는 전원단자 장치를 제공해야 한다. 전원단자는 확실히 연결이 돼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보면 도선이 파손되어 이탈된다면 하나의 보호수단으로 사용되는 연망거리 및 공간거리가 8.9에서 규정한 값 미만으로 감소를 막을 수 있는 격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도선을 제 위치에 유지하기 위해 단자에만 의존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8.10.2절 참조. 고정형 기기 같은 경우는 절연용 함체에서 이런 단자 작업을 보통 많이 해요. 그러니까 속판 아니면 그 메탈 캐비넷을 쓰더라도 안에 이제 이런 속판, 절연용 속판을 함체를 쓰거나 아니면 케이블 덕트를 쓰거나 컨듀잇을 쓰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절연을 잘 해서 보통은 하는데 그래도 확인이 돼야 돼요. 도선이 이제 좀 이탈됐을 때 보호수단이 전혀 없는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탈이 되더라도 그 케이블 덕트, 그러니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케이블 덕트가 있어서 그 안에서 이제 절연이 유지가 된다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잘 돼 있어야 됩니다. 단자 블록 이외의 부품 단자가 이 항의 요구사항에 적합하고 7.3.7절에 따라 바르게 표시된 경우 그 단자를 외부 도선이 의도하는 단자로 사용해도 좋다. 내부 배선이 많으면 이제 헷갈리죠, 당연히. 그러면 터미널 투 터미널을 준수해야 될 뿐만 아니라 각 터미널에 대한 식별 표시, 그러니까 꼬리표, 레이블 이런 거 정확하게 회로도 하고 결선도 하고 일치하게 적어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내부 배선이 이제 실타래 엉킨 것처럼 돼 있으면 안 되고 AC, DC, AC도 컨트롤 전원용 아니면 메인 파워용 딱딱 구분해서 제어용도 AC를 쓰는 거냐 DC를 쓰는 거냐 이제 절연용 플라스틱 케이블 덕트 써서
또 다 케이블 덕트 헷갈리지 않게 다 덕트마다 레이블 해서 이제 이렇게 깔끔하게 이제 누가 보더라도 식별이 가능하게 그렇게 설치를 해야 됩니다. 외부 도선을 조이는 나사 및 너트를 기타 부품을 고정하는 데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단 전원 도선을 부착할 때 내부 도선이 움직이지 않도록 배치되어 있는 경우에 나사 및 너트를 내부 도선을 조여도 좋다. 외부 도선을 조이는 나사는 전용으로 쓰는 게 좋죠. 이제 뭐 내부 도선을 같이 고정해서 전혀 문제가 없고 독립적으로 힘을 받는다라는 뭐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뭐 같이 해도 되겠지만 그냥 따로 한다. 이제 별도로 외부 도선을 이제 고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8.11.4.2절 전원 단자 장치의 배치. 이 외부 코드 또는 전원 코드의 접속용 단자가 제공되고 재배선 가능 코드를 가진 애미 기기는 접속 수단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들 단자와 보호 접지 단자를 가깝게 그룹 지어야 한다. 전원선은 라이브 뉴트럴을 이제 이렇게 배선을 하게 되면은 보호 접지가 항상 따라다녀야 돼요. 가까운 곳에. 그러니까 보호 접지는 그 전원선하고 항상 지근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너무 멀어도 안 되고 너무 가까워도 안 되는 뭐 그런 거예요. 보호 접지라는 게. 너무 가까워서 절연거리가 이제 유지가 안 돼도 문제죠. 쇼트가 나면 안 되니까. 근데 너무 멀리 있어서 쇼트가 났을 때 바이패스 그 루프가 너무 멀어도 안 됩니다. 그 안 좋아요. 그래서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는 그런 형태로 보호 접지가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은 3m 이내에 같이 있으면 된다라고 보는데 뭐 의료기기는 이렇게 크지 않으니까 보통 뭐 1m 50cm 이하 뭐 하여튼 지근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을 하고 탈부착할 때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뭐 그렇게 하면 됩니다. B. 보호접지선 접속의 상세 정보에 대해 8.6절 참조. 보호접지선은 이제 그 25A 이상 통전할 능력이 돼야 되죠. 이제 따로 시험 방법이 있습니다. 8.6절에. 그래서 이제 25A 1분 이렇게 견디는 시험을 해야 되고 구조적으로도 통전이 되더라도 이제 그 내구성 이게 이제 접속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구성을 높여서 시공할 수 있는지 8.6절에 가면 이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C. 전원 단자 장치의 표시에 대해 7.3절 참조. 보호 접지는 그 표시가 있죠. 그 표시를 부착해 놔야 됩니다. 지근에다가 근처에다가. D번 전원 단자 장치는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접근 가능하지 않아야 한다. 저 전원 단자 쪽은 전원을 그 메인 핸들을 끄고 이제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뭐 안을 접근을 한다든지 하여튼 스위치를 끈 상태에서 공구를 써서 분리해서 접근하는 뭐 이런 구조이어야 합니다. 2번 전원 단자 장치는 도선을 설치할 때 연선의 배선이 떨어진 경우 보호수단과의 단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치하거나 차폐해야 한다. 네, 그래서 전원 단자가 탈착되지 않도록 그냥 5단자를 쓰더라도 빠질 수 있다고 보고요. 탈착이 됐다고 봤을 때 이제 주변에 이제 감전이 될 만한 절연이 이제 그 유지가 안 될 만큼 이렇게 돌아다니면 안 되기 때문에 스토퍼나 케이블 글랜드나 그 단자 작업한 그 단자 사이에 어떤 절연 시트나 절연 함체나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탈착이 되더라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표 17에서 규정한 공칭 단면적을 지닌 유연성 도선 말단은 길이 8mm만큼 절연을 벗겨낸다. 연선 중 하나의 배선은 자유롭게 남겨두고 나머지 배선은 단자에 고정한다. 떨어진 배선을 절연 피복으로 당기지 않고 격벽을 따라 강하게 구부러지지 않도록 하여 모든 방향으로 구부린다. 떨어진 배선이 기타 부분에 접촉하여 보호수단이 단락되면 부적합으로 간주한다.
뭐 라이브 선을 떼서 8mm를 깝니다. 까서 이제 쭉 자유롭게 이제 사방으로 이제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쇼트가 나면은 차단기 떨어지겠죠. 예, 그럼 피주가 나가거나 그럼 부적합이에요. 그러니까 8mm가 단다는 소리잖아요. 그 저기 베어 컨덕터가 단다는 소리니까 절연을 좀 더 확대해서 닿지 않도록 그런 구조로 만들어야 됩니다. 8.11.4.3절 전원 단자의 고정. 도선의 조임 수단이 조여지거나 느슨해졌을 때 내부 배선이 응력을 받지 않도록 하거나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가 8.9절에서 규정한 것 미만으로 감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단자를 고정해야 한다. 보통은 터미널 블럭, 터미널 단자대에다가 단자 작업을 하죠. 전원을 이제 그 단자대에다가 고정을 합니다. 조이면 끝나는 건데, 이게 단자대 나사들이 가끔 제조상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잘못 그 조립을 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나사산이 좀 마모가 돼서 빠가가 나서 이제 접촉 압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규정 전류를 통전을 못해요. 그렇게 되면 뜨끈뜨끈 열만 나고 이제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10회 조이거나 풀어서 제대로 이제 연결이 됐는지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 8.11.4.4절 전원단자의 접속 재배선 가능 유연성 코드에 대해 조임수단을 가진 단자는 올바른 접속을 하기 위해 도선의 특별한 처리를 요구하지 않아야 하고 단자가 조임수단을 잘 조였을 때 도선이 손상되거나 분리되지 않도록 설계하거나 배치해야 한다. 또한 8.10.2절 첨조 그냥 자연스럽게 단자 작업해서 이제 케이블 러그 이렇게 압착하고 절연 슬리브 하고 가서 자연스럽게 이제 단자대에다가 연결해서 조일 수 있는 구조면 됩니다. 근데 거기서 뭐 케이블을 내부 배선을 막 어떻게 외력을 줘서 구부리고 펴고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구조는 안 되고요. 간단하게 그냥 딱 연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터미널 투 터미널로 아주 그 최단거리로 혹은 이제 뭐 와이어링 프랙티스를 잘 준수하는 형태로 이제 그렇게 배선이 돼야 됩니다. 8.11.4.5절 접속부의 접근 가능성 고정형 배선 또는 재배선 가능한 전원 코드를 위해 설계된 애미기기 내부 공간이 도선을 쉽게 넣고 접속하기에 적합해야 하며 덮개가 있는 경우 손상 없이 도선이나 그 절연에 부착하기에 적합해야 한다. 접근 덮개를 부착하기 전에 도선이 올바르게 접속되고 위치하고 있는지 조사 가능해야 한다. 8.10.5절 참조. 이제 고정형 배선 같은 경우는 큰 제품들에 많이 이제 적용을 하는데요. 이제 고정형은 뭐 배선이 복잡하기 때문에 보통 전장 캐비넷을 운영을 합니다. 뭐 작던 크던 간에 그 전장 캐비넷을 또는 이제 카바를 열면은 이게 이제 배치가 잘 되어 있어야죠. 그래서 그 투명 폴리카보네이트로 카바를 해서 절연을 유지하면서도 안이 잘 보인다든지 안에 이제 뭐 각종 그 표시등들이 있잖아요. 부품들 그런 것들이 잘 동작하는지 보일 수 있어야 되고 분리할 수 있는 드라이버만 딱 삽입이 될 수 있는 홀을 만든다든지 원터치 커넥터를 이렇게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주 그 막 그냥 뭐 하나 단자 작업 하려고 다 막 일일이 다 보내버리고 이게 아니고 이제 안전사항들을 최대한 건들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적시적소 점검하고 교체하고 재배선하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됩니다. 이런 이제 와이어링 프랙티스는 별도로 이제 규격을 좀 보고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이 정도만 얘기를 할게요. 8.11.5절 전원 휴즈 및 과전류 차단기 휴즈나 과전류 차단기는
1급 ME 기기 및 8.6점 구조에 따른 기능 접지 접속을 가진 2급 ME 기기의 경우 각 전원 리드선에 제공되어야 하고, 기타의 단상용 2급 ME 기기의 경우 적어도 하나의 전원 리드선에 제공되어야 한다.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퓨즈나 과절 차단기는 이제 접지가 있는 경우, 접지가 없는 경우 이렇게 좀 나눠진다고 봐야 되겠죠. 1급 기기의 경우에는 각 전원 리드선에 제공되어야 한다. 라이브 뉴트럴 다 있어야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써 있죠. 보호 접지가 있는 1급 기기의 경우는 이제 퓨즈를 라이브 뉴트럴 다 달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타 이제 단상용인데 2급 기기인 경우, 접지가 없는 경우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한쪽에만 달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라이브 뉴트럴이 뒤바뀌어도 접지가 없기 때문에 상황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전원 리드선에 전류 퓨즈를 달지 않더라도, 한쪽만 달더라도 문제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예외를 좀 보면 연구 설치형 ME 기기의 경우 중성선에 퓨즈를 넣지 않아야 한다. 연구 설치형 같은 경우는 플러그를 뒤집어 꽂을 일이 없죠. 그죠? 그러면 그냥 라이브만 끊으면 되죠. 그럼 뉴트럴, 중성선은 퓨즈를 넣지 않는다. 이게 중성선에다가 퓨즈를 넣지 않는 게, 아까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퓨즈를 라이브하고 뉴트럴에 다 넣으면 이게 동시에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가 살아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또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성선은 퓨즈를 넣지 않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검사에 의해 확인하여 두 개의 보호수단이 전원부 내 양극의 모든 부분 및 전원부의 모든 부분과 대지 사이에 있는 경우 퓨즈 또는 과전류 차단기는 생략해도 좋다. 두 개의 보호수단이면 이제 2MOOP나 2MOPP를 말하는 거죠. 그게 이제 전원부 부분 양극을 포함해서 전원부에 모두 적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전원체로 쌓은 거죠, 전원부를. 자, 그럴 경우에는 퓨즈나 과전류 차단기를 생략해도 좋다. 다른 이유 때문에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 외부에 이제 액세서블 파트에 대해서는 그냥 다 싸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는 퓨즈를 달지 않아도 좋다. 그런 얘기고요. 이 저런 요구사항은 모든 부품 내부에까지 적용해야 한다. 기타 회로에서의 단락 고정 상태의 영향은 퓨즈 또는 과전류 차단기를 제거하기 전에 검증해야 한다. 그쵸. 이제 만약에 이제 2차 측 내부 회로에서 이제 단락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퓨즈를 빼면 안 되죠. 그건 다 달아놓고, 그런 거에도 다 문제가 없고, 그 접근 가능 부위도 두 개 보호수단으로 다 싸져 있고, 퓨즈 필요 없죠, 그러면. 예.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보호 접지선에는 퓨즈 또는 과전류 차단기를 삽입하지 않아야 한다. 보호 접지에는 차단기 아무것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보호 장치는 제조자가 기대하는 가장 높은 분기회로 전류 및 또는 예상 단락회로 전류에 기초한 차단 용량을 가져야 한다. 전원부가 단락이 되면은 이제 차단기가 동작을 하죠. 전류 퓨즈가 동작을 하는데, 이게 깨지면 안 돼요, 사실은. 이게 깨지면 그 강력한 힘으로 터지기 때문에 그 비산되는 것 때문에 이제 다른 안전상의 문제를 만들어내요. 사람한테 노출되면 사람이 다쳐요. 이게 거의 총알처럼 맞기 때문에 중상을 입습니다. 예상 단락 회로 전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 병원이나 이런 데들은 단락 전류를 이렇게 세게 주지 않아요. 500A? 1카? 500A도 안 될 거예요, 아마. 단락됐을 때 흐를 수 있는 전류량이. 그건 이제 다 보호를 해주는 거죠, 건물에서. 그래서 브레이킹 커패시티가 낮은 거임에도 불구하고 그 유리관 퓨즈를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차단기도 이제 단락 회로가 500A 1카 정도만 돼도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제 그런 건물 내 보호 장치가 돼 있어서 그렇죠. 과도가 전압이 이제 2로 분류가 되죠, 보통 병원들이. 그러면 예상 단락 회로 전류는
상당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1카가 안 됩니다, 보통. 그래서 특별하게 이제 좀 용량이 단락 회로 전류가 높은 데서 쓸 거면 브레이킹 커패시티가 높은 전류 퓨즈나 차단기를 쓰면 됩니다. 보통 1카, 5카 정도 되는 거. 그러니까 휴즈로 말하면 이제 애자로 되어 있는 휴즈죠. 그런 걸 장착하거나 차단기도 이제 그 프레임 사이즈는 똑같더라도 그걸 이제 좀 더 단단하게 만든 5카까지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차단기를 쓰면 됩니다. 뭐 조금 비싸긴 하겠죠. 이게 좀 견고하게 만들었을 테니까요. 휴즈 또는 과전류 차단기 생략에 대한 정당한 이유는 문서해야 된다. 당연한 거고요. 1점 11.6절 전원 부위 내부 배선. A. 전원 단자 장치나 기기 인넷과 보호 장치 사이의 전원부 내에 내부 배선은 8.11.3.3절에서 규정한 전원 코드가 요구하는 최소값 이상의 단면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보통은 이제 코드셋 쓰니까 이제 제품 인넷에다가 전원 코드 커넥터 꽂아서 전원을 공급하죠. 그럼 이제 인넷에서 내부 배선해서 이제 전원 연결을 하는, 전원부로 이제 연결을 하는 건데, 단면적은 이제 아까 그 표에서도 나왔지만은 뭐 0.75, 1, 1.5 스퀘어 이제 이런 단면적들이 있잖아요. 전류 용량에 따라서. 이제 그거를 코드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고 인넷을 통해서 전원부까지 전해지는 그 내부 배선 있죠. 거기에도 동등 이상의 단면적을 적용을 해야 된다. 이제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B. 전원부 내의 기타 배선의 단면적 및 애미기기의 프린트 배선 회로 트랙의 크기는 예상되는 고장 전류에 의한 화재 방지에 충분해야 한다. 그 프린트 배선 회로면은 이제 그 전류량이 이렇게 높지가 않아요. 기판에다가 동판을 얹은 건데 뭐 되게 얇잖아요. 그래서 그 절연선에 비해서 단면적이 작기 때문에 높은 전류는 보통 기판 프린트 배선회로에다가 그런 높은 전류를 흘리진 않아요. 이제 그런 구간이 있다 그러면 따로 이제 내부 배선을 해야죠. 이제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고. 그래서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 기판에다가 과다한 전류를 흘리지 않는 게 좋다. 그런 얘기가 되고요. 필요한 경우 애무기기를 전원 고장 시에 가장 불리한 단락 전류가 흐를 것으로 예상되는 규정된 공급 전원에 접속함으로써 적합성을 조사한다. 단락 전류를 좀 크게 한번 흘려보는 것은 의미가 좀 있어요. 쇼트를 시키고 단락 전류를 뭐 충분히 가져가 보는 거죠. 보통 시험실 조건이 단락회로 단락을 할 때, 시험실에서 이제 단락을 할 때 용량이 큰 파워 서플라이를 안 써요. 보통 5kVA, 10kVA 정도 되는 전원 그에다가 이제 단락회로를 해놓고 이제 하기 때문에 용량이 작은 파워 서플라이를 쓰면 단락 시험에서 불이 안 나요. 예를 들어서 또 비산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트랜스 전원을 좀 더 큰 걸 쓰면은 단락 시험을 하면은 그냥 흔적도 안 남고 터지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단락 전류가 얼마인지는 사실 상당히 중요하긴 해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화재가 나냐 안 나냐도 다른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거기서 사실은 결정적입니다. 이런 부분을 조사하는 게 맞는데 대부분은 병원에서 단락 전류가 높지 않은 안전한 장소에서 쓴다는 전제 하에 시험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를 삼지는 않는데 이게 여러 장소에서 다양한 장소에서 쓰일 수 있다면 그 상황은 좀 달라지죠. 이제 의료기기는 그런 이제 좀 어려운 시험 부분도 있지만 이런 좀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그래서 이제 13.1.2에 그 어떤 위해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죠. 단락 전류에 의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